두 가지 스킬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션 기준으로 구독션에는 권리관계가 이렇게 나와요. 임차인 나오고 등기부 나오죠. 이렇게. 맞죠? 보셨죠? 이런 거? 이걸 여기다 이렇게 껴 넣으면 좋은데 사실 껴 넣으면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어. 임차인은 공부상 세대별 열람에 나오는 거고 이건 공부상 등기에 나오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껴 맞춰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소유자가 있겠죠. 내가 구독션이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항상 이게 먼저 나올 거야. 근데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요 다음 게 사실 진짜 1순위지. 2012년에 근저당이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같은 나라에 있는 게 소유권 이전과 같은 나라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받아 집 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경락장금 받아 낙찰받은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인은 없어. 그러면 1단계 되는 거예요. 있어. 2012년 후야. 1단계 되는 거예요. 있어. 2012년 전인데 확정배당 다 있어. 2단계 되는 거예요. 있어. 확정배당 없어. 하지만 금액이 있어. 그럼 3단계 되는 거예요. 4단계는 뭐냐? 예를 들어 2010년 B 해놓고 보증금 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저 보증금만 알면 저걸 감안하고 쓰면 되는데 이걸 알 방법이 어렵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부부였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걸 은행에서 이미 알고 여기다 구독션에 써놓는 경우가 있어. 배우자임, 부부임, 채무자의 남편임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 그럼 1단계예요 그거.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4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들어갈 거냐? 하자 없다고. 아, 소유자가 사네 이러고.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냈어. 그 1단계, 2단계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누가 알아내고 누구만 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내셔야 돼. 근저당권자만 찾아가면 다 얘기해줘. 가족이라는 건. 그러면 이 스킬은 부부가 아니라고 할게요. 생판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알긴 알아. 근데 가족은 아니야.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거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부독션은 대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여기 등기부 등본상에는 소유자 있고 근저당 있고 저쩌고 있고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소유자가 1순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를 띄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서류상으로 아무리 봐도 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절 때 2010년도 때는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인은 알고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근저당이 2011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주인의 대출금을 안고 산 거지. 그건. 이렇게 같은 날 있는 건 내가 빌려서 산 거고.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자, 그러면 이 등기에 과거 등기를 떼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아무리 떼려니까 안 돼. 그거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등기소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등기니 폐쇄등기니 이런 용어가 있지만 또 엉뚱한 거 뛸까봐 제일 확실한 거 알려드릴게. 구독선에서 띈 걸 갖고 가서 이거 전에 거 띄워주세요. 최고 좋은 용어입니다. 이게.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럼 바로 전에 걸 띄워줄 겁니다. 그럼 다 말소된 게 나와요. 말소된다는 거는 과거에 빚이 있었던 것도 말소되니까 안 써도 되고 여기다가 과거의 소유자가 나오겠죠. 10중 8구 과거 소유자는 B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소유자는 현재 임차인이 될 수 없습니까? 있죠. 네.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아직. 자, 제가 여러분들의 집을 팝니다.
근데 제가 대출받은 금액을 이게 인수하고 사가신대 또는 대출받아서 사가신대 같은 말이죠. 근데 내가 조건이 있어. 나 돈 필요해서 파는 건 맞는데 들어와서 살지 마시라고. 나한테 세 주라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도 많겠죠. 투자로 그냥 집 사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은 2010년에는 주인이었죠. 2011년에도 주인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빨리 임차인이 되더라도 이거보다는 늦게 임차인이 된 거죠. 그러면 2012년에 임차인이 됐으면 법이 2010년 거는 빼고 2012년에 다시 전입을 하면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계속 사는데 뺐다 넣는 사람이 그냥 2010년부터 쭉 돼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현행의 등기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소에 가셔갖고 과거 등기를 보시고, 제가 뭐라 그랬죠? 대부분 전소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전소유자가 임차인이 아니다가 아니고 후순위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스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너무 막연하니까 안 한다 이런 것 좀 버리시라고 제가 이런 걸 몇 개를 알려드리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해 가십니까? 한 단계 더 어려운 거 할게요.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소유자가 보통 소유권 이전이 제일 많은 게 매매예요. 뭐 증여도 있을 수 있고 상속도 있을 수 있는데 매매가 제일 많고, 요런 거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뭘로 산 거예요? 경매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B를 만나보니까 뭐 부원장이 그러는데 옛날 등기를 띄면 전소유자일 확률이 크다며. 떼봤더니 전소유자도 아니야. B를 만나보니까 2010년부터 살았대. 자, 그런데 여기 힌트는 뭐다? 경매로 샀다.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매지가 이때도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그냥 가상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임차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잖아. 이거보다 전이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 등기에도, 전에 경매지에도 2010 B 나오겠죠? 똑같죠, 이거는? 근데 이건 다르죠? 왜? 이게 다 없어지고 새로 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소유자. 과거 거니까. 뭐 꼭 이렇게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써볼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빼더라도 이것만 권리 분석을 해보자고. 이건 근저당보다 임차인이 늦죠? 그럼 여기서 낙찰을 받는 순간 원시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없어졌는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때 이후로 있다는 얘기잖아. 그 전부터 임차인이어도 그 전 채무자랑 그거 관계고, 낙찰되면 다 없어진다며. 없어졌다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 또한 전입을 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뺐다가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거라면 경락자금 대출이 될 리가 없지. 여러분들 후순위 임차인 있는 거 경락자금 대출 안 된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다 되니까. 왜? 이건 말소됐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살아나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똑같죠? 얘나 선순위로 되어 있지만 후순위다. 자, 오늘은 제가 아파트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편하게 했지만, 이 임차인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제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1, 2, 3, 4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3도 건너뛰고 4로 가자. 제가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3을 건너뛰고 4를 가는 건 조금 제가 심적으로 불안해요. 하지만 2까지는 충분히 건너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자 있는 것부터 보기 시작하면 이제 초반에는 남들보다 한 10%에서 30% 싸게 샀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들어가면 단독 입찰이야. 과거엔 어땠어? 들어가면 30명이었는데 들어가면 내가 쓰는 게 단독 입찰이야. 근데 이번에 쓸까 말까만 결정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임차인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